자,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AI 버블 논란이 좀 있었고 계속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겠다, 못한다, 경제 지표가 없다, 뭐 셧다운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있으면서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영상 들어오기 전에 코인 가격이 95,0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만 불이 깨졌죠. 자, 25년 46번째 주, 미국 주식은 좀 이따 보겠지만 이런 정도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네요. 보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금요일장에 많이 빠졌고요. 그래도 4천을 넘겨져 있는 상태로 끝났습니다. 올해 YTD로 봤을 때 코스피는 코덱스 200은 76.65% 올랐고요. 코스닥 150은 38.74% 올랐습니다. QQQ는 19.34% 올라있죠. 이렇게 다섯 종목의 평균은 39.19%. 벤치마크겠죠. 이 정도는 넘겨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아직은 좀 약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장세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은 약한 고점이다, 아직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를 카툰으로 잠깐 살펴보면 AI 버블론이 좀 있었고, 부동산 PF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고요.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했다. 이것도 하락의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됐죠. 목요일 날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이 끝났다 그러니까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가 돼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었고, 또 금요일장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떨어지면서 시장이 조금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금요일장에 우리 장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외국인이 2조 3천억을 버렸고요. 개인이 3조 2천억을 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저번 주랑 똑같죠.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고, 코스닥도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고, 금융 투자가 들어와서 어떤 단기 차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저번 주 설명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고점 신호가 나왔고 조정 횡보하는 그런 구간을 거칠 수밖에 없겠다. 조정을 꽤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이게 지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조금은 기간 조정을 겪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러면 11월 12월까지는 조금은 상승보다는 조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 역시 똑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을 찍었고 하락을 할 거고 조정을 받을 거다. 우리는 이 안에서 기와 과거를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조금 이제 약해졌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주저하고 이익 실현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지분율도, 아니 보유율도 조금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게 조금은 더 떨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약간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좋겠다. 금요일장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조금 올라가던데, 월요일장에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조정 상승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오히려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증시는 다 안 좋았습니다. 금요일장에 거의 1%,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그림 모양. 상해는 꽤 좋습니다. 상해는 꽤 좋아서 아직도 상승의 힘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항생은 긴 윗꼬리를 그리면서 일단 횡보 쪽을 택하나, 조금 조정받을 건가, 주춤하나, 이런 생각을, 저 힘이 좀 딸린다, 상승의 힘이 좀 딸린다, 이렇게 보이고, 니케이는 횡보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화는 계속 154.5달러까지 치솟아 올라서 엔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좋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두 개 다 올라가는 건,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좀 그래요. 별로 안 좋죠. 이런 건 우리한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은 차트 모양만 볼게요. S&P 이렇게 조정 행보 받을 구간에 들어와 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급나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겠다라고 상상을 하고 있어야겠죠.
설마 여기까지 가지는 않겠죠. 뭐 그럼 너무 크죠. 뭐 이런 정도 보고 조심하자 이런 정도 말하고 넘어갈게요. 비트코인도 급락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좀 주식이랑 연동이 되어 가다가 갑자기 자기 혼자 굉장히 심하게 떨어져 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는 뭐 바이낸스를 좀 통해서 해보려다가 해필 제가 바이비트죠. 바이비트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추락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두 번 청산당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코인장도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다. 우리가 MVRB 지스코어를 보면 요럴 때 여기에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을 사보는 정도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합니다. 자, 금현물도 역시 횡보하는 구간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현물 뭐 박스를 이렇게 원래 지루하게 좀 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기대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KRX 금연물 역시 이렇게 흘러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번 주 소폭 상승해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횡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죠. 환율은 1449.97, 제가 캡처 당시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올라가니까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을 하면서 좀 낮췄는데 어차피 이 선 찍으러 가겠죠. 이 선이 제가 얼마라 그랬어요? 1490원 정도? 88원인가?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넘어갈 것 같다. 이 정도 좀 추세라면 전혀 끊김없이 올라오는 형태로 봐서는 고점은 찍을 것 같다. 고점을 넘기냐 못 넘기냐는 그때를 봐야겠다. 달러 인덱스는 쭉 횡보한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정도. 지금 뭐 99라고 하면 조금 높은 편이지만 아직 상승은 없으니까 괜찮다. WTI는 하락하면서 약간씩 횡보 조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국채가 문제입니다. 국채가 또 살짝 떠오르고 있죠. 4.0을 이제 다시 안 올라가려나 했는데 벌써 4.15까지 올라와 버렸죠.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뉴욕 증시가 박살이 나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2년 채권도 3.6까지 올라와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공포탐욕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럴 경우에는 TQQQ 이런 거 해봐도 괜찮다라고 했죠. 한 목요일장인가는 한 18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적립식으로 TQQQ 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뉴트럴 갔을 때 다 매도하면 되니까요. 자, 빅스는 19 정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빅스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빅스가 올라갈 거라고 베팅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렇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지금 뭐 시장에 비해서는 빅스가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빅스도 상승하고 있다. V코스피는 소폭 좀 조정을 받았다 그러는데 뭐 이게 믿을 수가 없네요. V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이제 믿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장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 저렇게 안정화됐겠습니까? 자, 구리도 역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당만 쪽쪽 빨아먹는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는데, 자, 일단 전에 두 종목이 있었고 이번 주 다음 주인가요? 11월 24일에 포스코홀딩스부터 뭐 SK텔레콤, 현대차, CJ질제당, SK하이닉스, 현대엘리베이터의 배당락 기준일이 있습니다. 이날 배당락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 전날까지는 사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배당 마감이 되려면 하루 전날까지는 사져 있으셔야지만 됩니다. 저는 지금 CJ 제일제당 빼고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크게 뭐 신경 안 쓰도록 하고, 제가 보는 건 이쪽 파트인데 12월 26일 날 배당 날일이 정해지는 요러한 네 종목 중에 한전 KPS는 가지고 있으니까 요 세 종목을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합니다. 배당률도 굉장히 높고 배당 종목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뭐 떨어지면 바로 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서 지금 제일 계획은 좀 높은 자리이긴 하고, 한일시멘트나 휴캡스 같은 경우 굉장히 낮은 자리인 것 같던데 샀다가 뭐 배당 받고 다시 파는 그런 형태. 그 전에 뭐 한 5% 가까이 오르면 버리면 되죠. 이런 전략도 있겠다.
그래서 플러스 고배당주의 30종목을 쭉 보면 지금 볼까요? 뭐 플러스 고배당주에 들어있는 30종목을 제가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배당순으로 배열을 한 거고요. 뭐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으로서는 6.7이 가장 높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점 근처에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 금융주주도 조금 높고 삼성증권도 높아져 있는 상태. 뭐 은행 종목들 6플러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높다. 한국인컴퍼니 요 최근에 KTNG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건 이제 DD를 봐야 되는데 DD가 너무 안 떨어집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세아베스틸 지주. 저번에 이제 우리가 ISA 계좌에 추가를 했던 세아베스틸 지주죠. 포지션 자체는 올라갔지만 아직 고가 대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좀 보이고 그리고는 효성이 20% 떨어졌다고 하나 포지션이 너무 높다. 포지션이 낮다. KT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썩 손이 가지 않죠. 3.99를 받으려고 포지션이 낮지만 이런 종목은 어쩔 수 없이 SK텔레콤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갑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뭐 모르셔도 됩니다. 뭐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되겠지. 자 그래서 투자 성과를 좀 살펴보면 11월 15일 전략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보다는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해외 계좌가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내 계좌는 좀 상승을 했고 기타 계좌도 소폭 빠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졌겠죠.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럽니다. 그렇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금연물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거고 요게 뭐냐 올배당 플러스 고배당주가 지금은 배당의 시절인 것 같습니다. 배당주들을 지켜보는 게 좋겠고 이렇게 쭉쭉 빠지는 거 요거이 뭐라고요? 그래요 비트코인이죠. 어디 갔냐 요거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나머지 것들은 뭐 괜찮습니다. 별표 뭐죠? 빅4 살짝 하락하고 있고 말은 뭐 콘트 전략도 조금 안 좋은 상태이긴 하네요. 자, 이 정도 볼 거야. 그리고 제 계좌를 좀 살펴보면 계좌 자체는 투자 계좌가 조금 살아나는 가다가 다시 가라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출금 계좌는 뭐 괜찮습니다. 나머지 뭐 잘 버티고 있다. 비율도 아직은 적당히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기타 자산이 좀 비율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뭐 괜찮다. 이 정도는 무난하다. 배당주는 역시 YTD로는 SCHD가 조금 하락이긴 하지만 소폭씩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과매수 구간에 걸려 있는 건 아직도 지수는 과매수 구간에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대형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덱스 굉장히 눈 아프죠. 점점 더 눈 아파지는데 종목을 조금 더 인덱스에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이러는데 종목이 너무 많아, 그죠?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많이 바뀐 거 이제 빅4에 관한 건데 원래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줬었죠. 나머지 종목들은 잘 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하니까. 근데 최근에 아까 봤겠지만 공탐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뭐 TQQQSSL을 이제 또 다시 적립식으로 모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뭐 이건 지켜봐야죠. 다른 것들은 뭐 특별히 이야기할 게 있나요? 일본 주식은 정말 오랫동안 마이너스인 상태. 콘트는 크게 뭐 제가 손댄 게 없고 심플파리 역시 크게 뭐 손댈 게 없고 그리드는 뭐 그리드라는 게 조금 더 나오겠지만 좀 복공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냥 사본다. 한 주씩 사보는 거죠. 많이 떨어지면 사보는 그런 거. 미스탁 넘어가고 요게 메리츠 슈퍼 365 플러스 고배당주가 많이 올라가면서 올해 지금 YTD로 40%의 성과를 보여주는 계좌입니다. 한국식 K82 전략은 삐리삐리하고요. 파리 주식들 명품주라고 부르는 LVMH, 구찌, 에르메스가 드디어 YTD로 플러스를 또 한번 나타내는군요. 파리가 좀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귀화가격은 뭐 입출금이가 내비두고 포트폴리오 전략은 지금 이제 봤네요. HD 혈레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리밸런싱에 3분의 1이 들어갔어야 되는 DD에 들어와 있었는데 금요일날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실수네요.
호정무이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죠. 뭐 디디가 뭐 바뀐 게 없어요. 탐욕은 넘어가고 감옥은 좀 채웠다. 이게 저번 주에 말했나 모르겠는데 현대 엘리베이터를 기아하고 해서 끌어왔고요. SKC는 더 추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고체주 두 개는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애들이긴 한데 일단 뭐죠? 벤치마크 아무튼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좀 놔둔 그런 거다.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연금은 뭐 아주 야가죠. 연금을 잠깐 볼까요? 핀트도 연금이고 IRP도 연금이라고 봤을 때 가장 성과 자체 이게 퍼센테이지로는 가장 낮지만 아무래도 성과는 가장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배당주 올해 배당주 ISA 계좌는 35.68%로 뭐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 할 거고요. 제가 보는 탐욕 종목 30 종목 탐욕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계좌에 있는 그런 계좌들의 흐름을 잠깐 살펴봅니다. 분홍색이 많아진다는 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이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